자, 봅시다. 졸음을 쫓고, 그죠? 쫓고가 아니라 쫓고입니다. 졸음을 몰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쫓다와 쫓다 두 가지 다 있죠? 자, 봅시다. 우리 272쪽이에요. 272쪽 보시면 역시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죠? 이 규정에 대응시켜서 보는 건데 일단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기하고 있고요. 사이시옷 적는 규정은 우리가 기본은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규정은 이해해야 되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뭐로 끝날 때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적는데 첫 번째 경우가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난다.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난다? 우리 왜 된 소리로 날 수 있는 의문은 뭐밖에 없어요? 된 소리에 짝이 있는 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해가지고요. 우리 쉽게 이거 뭐라고 외웠죠? 구두버서조밖에는 없죠. 그래서 이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구두버서조가 오면 된 소리로 발음될 때 사이시옷 적고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그러면 요거 니은 미음 앞에서 덧나는 거니까 첫 소리에 니은이 붙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모음으로 끝나는 앞말이 어디 받침의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날 때라는 거.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만났을 때 첫 번째 니은은 앞 어근의 받침에서 소리가 나고 두 번째 니은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첫 소리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나는 거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다 들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뭐가 달라지죠? 1번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라면 2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게 특히 2번 범주에 있는 애들은 어휘를 보고 걔가 한자어라는 걸 모르면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한자 표기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표기를 물어보는 건 아닌데 한자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현행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능 같은 애 나오는 거 보면은 단어 자체를 보고 한자라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괄호치고 한자를 병기해 주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 딱 보는 순간 한자가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나온다면 우리 시험 같은 경우도 괄호치고 한자를 병기줄 확률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어휘 차원에서 적어도 쓸 줄은 몰라도 한자인지 아닌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보세요. 어휘 구성까지 봐야 돼요. 자, 기억이 여기가 되는 건데 1번에 햇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더하기 뭐예요? 해 더하기 뭡니까? 살 이렇게 결합을 한 거고요. 그죠? 해 더하기 살 이렇게 결합한 거고 이때 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를테면은 햇보리처럼 당해의 난이라는 의미의 접두사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햇살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의 해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도 어근이고 뒤에 것도 어근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햇살이라고 발음이 나기 때문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뭘 적어준 거예요? 사이시옷을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순 우리말 해 더하기 살 해서 햇살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죠? 1번은 기억의 사례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윗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더하기 뭐겠어요? 위 더하기 닙니다. 그렇죠.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물론 이 니라는 게 사람의 이 치아를 얘기하는 거기는 해요. 그죠? 이빨은 우리가 그 짐승의 이를 가리킬 때 이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이빨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됩니다. 특히 어른들께 뭐 이빨이 안 좋으세요? 이거 굉장히 예의 어긋나는 표현입니다. 그죠? 이빨이라는 표현은 짐승에게만 쓰는 표현이고요. 어른한테는 치아가 안 좋으세요? 같은 친구끼리는 뭐 이가 아파, 이가 어디 안 좋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나이에는 이가 좋니 안 좋니가 인사말로 오갈 나이는 아닙니다. 그죠? 아직 한참 젊기 때문에 야 요즘에 이는 튼튼하니? 이거는 이제 우리 나이 때 그죠? 야 요즘 씹는 게 힘들어 막 이런 건 우리 나이 때 돼야 이제 하는 말이고 다만 그 인데 우리 사람의 치아를 뜻하는 이가 다른 말 뒤에 결합할 때는요 니은의 니라는 형태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응의 이라고 쓰게 되는데 다른 말과 결합할 때는 니은의 니라는 형태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어금니라고 했을 때 그죠? 설마 어금니를 어금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얘는 왠지 친구 별명 같은 느낌이죠? 이런 어금이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어금이가 아니라 다른 말 뒤에 결합할 때는 뭐, 니. 그 다음에 사랑니도 어떻게 써요? 사랑이가 아니라 사랑니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는 누굽니까?
그죠. 이게 사랑이고, 사람이 치아 얘기할 때는 사랑니.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람이 치아를 뜻하는 이가 다른 말과 결합할 때는 뒤에서 언제나 니은의 니로 쓰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윗니 같은 경우도 위 더하기 니가 되는데 발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윗니. 그러면 딱 이거 둘 다 순 우리말이고요. 뒷말의 첫 소리 니은 앞에서 니은 소리가 앞말의 받침에 니은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어준 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디귿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세요. 순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지금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음운 조건은 똑같아요. 니은 소리가 덧나는데 이거 3번 같은 경우는 뭐 더하기 뭐예요? 후 더하기 날 해가지고요. 발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훗날 이렇게 발음이 되다 보니까 그죠? 니은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서 사이시옷을 적어준 거고 문제는 이게 순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인가를 구별하는 건데 우리 쓸 줄은 모른다 치더라도요. 후는 무슨 후자예요? 뒤후자. 이건 뭡니까? 한자어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 순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게 맞기는 맞아요. 뒤후자, 앞전 기후에서 전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한자 안 적어도 돼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을, 4번 같은 경우인데 어휘 조건이 이거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물론 4번의 리을 같은 경우에 뭐 더하기 뭐예요? 대 더하기 잎이라고 했을 때 발음이 어떻게 돼요? 댄잎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이때 니은은 받침과 초성에서 연달아 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맞기는 맞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대와 입 둘 다 뭡니까? 순우리말이라는 거죠. 이거 대나무를 뜻하는 한자가 뭐가 있나요? 대나무 죽. 그죠? 그 다음에 잎을 뜻하는 한자가 뭐가 있어요? 잎, 옆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와 입 자체는 순우리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댄잎은 지금이 리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밑줄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1에 몇 번이 들어가야 돼요? 3번에. 여기 그렇죠? 여기에 댄잎이 들어가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는 거고요. 자, 어려운 어휘는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답이라는 거 끌어낼 수는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지는 않은데 2의 1번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 마시는 차 더하기 잔 했을 때 우리가 차 더하기 잔 했을 때 뭐라고 발음이 돼요? 찻잔이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사이시오 써서 찻잔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때는 잔이 한자어가 되는 겁니다. 마시는 차는요. 2016년 후반부에 이게 물론 한자 차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 마시는 차는 그냥 고유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사전 정보의 순우리말로 정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이시오 규정에서 차는 원래부터 순우리말로 보는 관점을 취했는데 어쨌든 마시는 차는 지금은 뭐라고 보면 돼요? 쉽게 순우리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잔이 한자어예요. 그다음에 리을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한자 예사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일이라는 순우리말 결합했을 때 얘가 발음이 예산릴이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사이시옷 적어서 요렇게 표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리을 쪽에 속하는 건 예사라는 한자어와 일이라는 순우리말이 결합해서 예산릴로 니은 소리가 덧나서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기는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합리적으로 이 부분은 이 규정 자체는요. 수능국어 문법에서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다만 합리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괄호치고 한자어는 한자 변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자어 파악하는데 너무 부담 느끼지는 마시고요. 하지만 의문 조건은 그대로 대응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가보시죠. 14번.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어간에 어미가 붙었을 때 활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혹은 다른 형태로 바뀌어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부의 용언 가운데서는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거, 어미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거. 이거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규칙 활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형태가 달라지는데
특정 용언에서만 그 변화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 요 방법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왜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 같은 경우는요. 대다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 불규칙하는 양상이 드러나죠. 그래서 대다수 용언과 결합할 수 있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뭐가 있어요? 아나 같은 거 붙여서 확인하는 게 편하죠. 그죠? 물론 선택지 1번 같은 경우는 이미 이따의 이시라는 어간에다가 어미 뭘 붙였어요? 은희를 붙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활용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요. 단어 자체만 나와 있다면 어간에 뭐나 뭘 붙여보면 돼요. 아나 어를 붙여서 그 변하는 양상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 1번 같은 경우는 이따의 은희를 결합했더니 이은이라고 해가지고요. 보니까 어미 은희는 그대로 살아있고 분석할 수 있죠. 어간 입부분에 뭐가 없어졌나요? 시옷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불규칙이라고 얘기했죠? 시옷 불규칙. 그죠?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에 묻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한자는 편하죠. 이거 무슨 문자입니까? 물을 문자예요. 그죠? 그래서 어간 묻. 그죠? 여기에 어미 뭐가 붙은 겁니까? 어서가 붙었더니 어미 어서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어간 받침 디귿이 뭐로 나타나고 있어요? 리을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한 다음에 기본형과 비교했을 때 어간이 바뀌는지 어미가 바뀌는지 어간 어미 다 바뀌는지 시각적으로 충분히 비교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얘는 한자를 써준 이유가 이 이르다는 뭡니까? 이를 지자예요. 그래서 어디에 다타나 미치다. 그죠? 이를테면은 부산에, 대전을 거쳐 부산에 이르다라고 쓰든가 아니면은 12시에 이르다. 그죠? 아니면은 키가 180cm에 이르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다타나 미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죠? 키는 이제는 포기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2cm 정도 욕심은 있습니다. 그죠? 2cm 욕심은 있는데 번지 점프를 매일 하면 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해보고. 그죠? 예. 예전에 철없을 때 깔창 두꺼운 신발도 신어봤거든요. 그죠? 근데 꼭 그런 신발 신는 날은 어디 신발 벗을 일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야 기태 착륙한다 잘 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이러고 살자. 어차피 외모로 안 되는 거 그냥 인품이나 갈고 닦자. 착하다는 얘기는 변함없이 듣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도 보니까 얘는 이르다에 이르다는 어간에다가 뭐 붙은 거예요? 어미. 어가 붙었는데 어간 이르다는 그대로 살아있고 어미 어가 뭐로 바뀐 거예요? 러로 바뀐 거죠. 이거는 어간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뀐 겁니까? 어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 중에서 무슨 불규칙? 러 불규칙 용언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3번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쉽네요. 그죠? 어간이 낫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미 뭐가 붙은 거예요? 은희가 붙었는데 자분이 할 때처럼 은희가 붙은 건데 자 어미 쪽은 변화가 없고요. 역시 1번처럼 어간 쪽의 받침 시옷이 모음 어미와 결합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에요. 어간이 바뀌는 그죠? 시옷 불규칙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여기서는 지금 어미 붙여서 활용 형태까지 붙여주고 있는데 설령 어미 결합을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어간에 뭐 붙여보는 거? 아나 어 같은 거 붙여보면 쉽게 드러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경우의 수는 3가지인데 어간 바뀌거나 그죠? 어미 바뀌거나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건데 제가 딱 부끄러워서 한 번만 했던 용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나죠? 우루사가 대박 나니까 그죠? 여럿이 뭐라고요? 오, 감탄하는, 그죠? 이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지만 그냥 어이가 없어서 생각나는 말이죠. 그죠? 우르사가 그렇잖아, 느낌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욕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국어 선생인데. 그래서 이게 뭡니까? 무슨 불규칙? 우 불규칙, 르 불규칙,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은 다 뭐가?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 불규칙, 러 불규칙, 오 불규칙은 뭐가?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고 그 다음에 무슨 불규칙? 히읗 불규칙은 뭐하고 뭐가 다 바뀌는 어감과 어미가 다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라는 거. 현행 제시문형 문법 시험에서요. 이렇게 활용에 대한 정보나 사례를 주고 나서 선택지의 다른 단어에 적용해서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가벼운 거니까 이런 것들은 외워도 괜찮겠죠? 그죠? 한번 보시고.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문제 맞춰서 볼게요.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시면요. 자, 고쳐 쓴 건데 계속 이제 문장 차원에서 그죠? 뭐 호응이라든가 어휘의 쓰임 같은 거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 개념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예요. 자, 가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기본적인 어휘 쓰임이죠. 보세요.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그러면 둘이 두 개란다. 둘이 같지 않다는 거니까 사람 두고 두 개라고 하면 안 되죠. 같지 않다는 거니까 틀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달라라고 해야 되죠. 우리 왜 다르다는요. 같다의 반대말이고요. 틀리다는 것은 옳다나 맞다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두 대상이 단순히 차이가 있을 때는요. 틀려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다르다, 달라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 보면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얘는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바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희망하다, 소망하다가 뭐예요? 바라다에, 그죠? 미음 붙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람 이렇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바램 같은 경우는 용언 중에 바래다라는 용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색이 변하다. 맞아. 색이 바래다. 그래서 뭐 빛바랜 사진 이렇게 보게 되면 세월이 오래 흘러서 사진의 어떤 색의 선명도가 좀 떨어졌을 때 그때 바래다 쓰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옷감 등의 빛깔을 희어지게 하다라고 해서 천을 바래다 뭐 이런 말들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희망하다, 소망하다는 바라다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우리 앞에서도 좀 전에 봤던 거예요. 주어부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해서 뭐뭐하는 것은 관형형 명사일 때는 서술부도 뭐가 되어야 한다? 관형형 명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거야. 그죠? 이 거야가 것이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3번도 제대로 고친 거고요. 이 주어부가 관형형 명사일 때 서술부도 관형형 명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익숙하게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요.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자, 지금 시련을 주는 대상이 빠져 있거든요. 물론 앞에서 똑같은 형태가 있다면 중복되니까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인간을 시련을 주기도 한다는 형태로 들어가지는 않죠. 그죠? 인간이 어떻게 들어가요? 인간에게이기 때문에 인간을과 인간에게는 문법적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죠? 형태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시련을 주는 대상 인간에게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짝 고치는 방향에 대한 내용만 추가하면 우리가 이제 올해 기출문제나 1, 2차 예시문제, 작년에 1, 2차 예시문제에서 봤던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생략된 문장 성분을 보충한다.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생략된 문장 성분을 보충한다. 이런 조건들 나오고 나서 얘를 이렇게 고친다라는 내용이 선택지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약간의 기준만 더 보태줄 뿐이고요. 바뀌는 문제에서. 자, 16번은 일상대화 차원입니다. 일상대화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냥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죠? 태민아, 이 책 읽어봤니? 그랬더니 이진이 가까이 있는 책을 태민이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 그랬더니 그렇구나. 이 책은 작가의 문체가 독특해서 읽어볼 만해. 응, 꼭 읽어볼게. 한 권도 추천해 줄래? 그랬더니 그럼 저 책은 어때? 둘 다에게서 멀리 떨어진 책이겠죠? 한국 대중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재미있는 책이야. 그랬더니 태민이 그러면 그 책도 바로 이 저 책하고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은 거죠. 그죠? 그 책도 읽어볼게 한 다음에 이진이가 두 책을 들고 계산대로 가면서 읽어보겠다고 하니 생일 선물로 이 책 2권 사줄게. 그러면 뭡니까? 기억과 니은이 가리키는 것과 뭐 디귿과 리을 가리키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책 2권 다 들고 와서 이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마워 잘 읽을게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바로 보죠. 1번에
기역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니은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우리 기본적으로 이라는 지시 표현은 대상이 화자 가까이 있을 때, 그라는 지시 표현은 청자 가까이 있을 때 쓰게 되죠. 그다음에 2번에 디귿은 그죠?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저라는 지시 표현은 뭐예요? 화자, 청자 둘 다에게서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기본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일상적인 대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디귿과 리을 같은 데서 가리키는 거 맞고요. 미음,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책 두 권을 다 가까이 갖고 와서 이 책 두 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음 같은 경우는 니은과 디귿 모두를 가리키는 거 맞습니다. 그죠? 굉장히 건전한 친구 관계네요. 생일 선물로 책 사주고, 그죠? 예. 일상에서 전혀 마주할 수 없는 풍경인데, 그죠? 이런 걸 사줍니까? 그죠? 책 사줘요? 그래. 저는 친구들이 생일 선물 사준다 그러면 같이 편의점 가서, 야, 이거 괜찮아? 이거 사도 돼? 제가 물어보거든요. 위스키. 편의점. 그러니까 너무 비싼 데 가면은 선물하기 부담스러우니까 편의점 가서 위스키 되게 가리키면서 요거 사줄 수 있어? 그 정도야. 그럼 아래 거는.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제가 받은 술 선물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그 안동소주. 진짜 안동소주. 그래서 포장 자체가 고려 청자 같은 주전자에 와요. 색깔 그렇게 해서. 근데 정말 증류주다 보니까 깔끔하고 많이 마시는 게 불가능하죠. 어떤 느낌이냐면 2잔 정도 마시면 그 잔도 따라오거든요. 청자 같은 그 병에 이렇게 잔 2개 따라오는데 2잔 마시면 알딸딸합니다. 그죠? 도수가 한 45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죠? 근데 향이 좀 달라요. 전통 소주여가지고 그 우리 왜 처음처럼이나 이슬이처럼 그렇게 막 희석식이 아니라 그 뭡니까? 식용 알코올 섞은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데 딱 2잔 마시면 더 안 들어가고 몸이 노곤노곤해져서 과음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억지로 마시면 마시겠지만 딱 2잔 마시면 이제 몸이 좀 풀리는데 그만 마셔야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한 병 받아서 거의 한 1년을 마신 것 같아요. 1년을 마셔서. 그래서 전통 증류주가 이런 느낌이구나 해서. 근데 제 돈 주고 사 먹기에는 조금 비싸서. 그죠? 뭐 나중에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뭐 마셔본 것 중에 정말 괜찮더라. 또 국산이니까. 그죠? 국산이니까 선물할 때 명분도 있고. 그죠? 잘 들었죠? 네. 뭐라고요? 안동소주. 그죠? 안동소주. 희석식 아니에요. 그 증류주 된 거 있어요. 그죠? 맞아요. 십시일반으로 하면 뭐 큰 비용 안 들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 꺼낼 때마다 한 잔씩 마실 때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선생이 삥을 뜯고 그래. 근데 이제 정말 술 많이 못 마시겠어요. 그 예전에 10,000원에 4캔, 500 4캔 많이 있었잖아요. 유행처럼. 근데 2캔을 못 마시겠어요. 예. 500 1캔 마시고 다들 비웃는데 야, 그것도 못 마셔 이러면서 반 정도 마시면 남은 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큰 거 4개가 아니라 작은 걸로 돼 있는 걸로 삽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배부른 것도 있는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500에 4캔 사면 모자랐거든요. 막 영화 보면서 4개 다 팍팍팍 마시고 막 디비조 자고 막 그랬었는데 다음날 수업 없을 때. 근데 지금은 한 캔 마시고 한 3모금 정도 마시면 이거 못 마시겠다. 어지러운데? 막 이런 느낌이 듭니다. 좋은 거겠죠? 약해진 거야, 좋은 거야? 그죠? 술 덜 마시게 됐으니까. 그래서 마실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내년에 좋은 결과 내고 정말 속 편하게 한번 부어라 마셔라 합시다. 네? 그 중간에는 우리가 좀 심리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잘 마무리하고 부어라 마셔라. 그죠? 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5시 정도까지만 뭐 넉넉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달려야죠. 여러분들 나이도 있는데. 벌써? 이미 전부터 안 듣는. 그래? 저물어 가고 있다고? 난 죽어야 돼, 그러면. 나는 더욱 저물어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석양이라면 나는 뭡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거지, 지금. 웃겨. 자, 자연스러운 문장 봅시다. 1번은요, 높임법과 관련돼 있는 건데, 우리 왜 계시다라는 쓰임은 조금 전에도 했네요.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있으시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회장님의 말이기 때문에 간접 중경 통해서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당신이 가리키는 곳은 시청으로 보입니다. 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여집니다라고 하면 문제겠지만 보다에 이 붙여서 보이다라고 쓰는 건 피동 표현에 아무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3번에 푸른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잘 보세요. 푸른 산과 맑은 물 두 개를 묶어서 주어로 처리하고 있는데 서술어는 뭐 하나뿐이에요. 흐르는 하나뿐이죠. 그러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를 할 때는요. 각각이 호응이 돼야 되죠. 보통은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트릭을 걸죠. 뭐가 말이 안 돼요? 푸른 산이 흐르다가 말이 안 돼요. 맑은 물이 흐르다는 말이 되지만 푸른 산이 흐르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푸른 산과 맑은 물 두 개를 묶어서 흐르다라는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푸른 산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이렇게 써야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조가 대등한 표현. 그죠? 그래서 와, 과, 고, 며로 이어지는 문장은 대등한 구조의 문장을 써야 한다는 것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면 여기서는 이중피동을 여기에서 걸어버렸네요.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뭐? 믿겨지지. 이거 한번 풀어보면 그죠? 믿기어지지인데 믿다라는 용언에 이미 기라는 정미사가 붙으면 피동이 되는데 거기에 또 뭐 붙은 겁니까? 어디다 붙여서 피동의 의미를 다시 또 더한 거기 때문에 이중피동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겨지지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믿기지. 그 다음에 믿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도 쓰죠. 믿어지지 이런 형태로도 씁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았다, 믿어지지 않았다. 자, 이중피동이라고 했을 때 잘 나오는 5개 어휘는요. 그죠? 우리 전 시간에 바로 앞 시간에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2교시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 보기는 간단한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요거 많이 틀린 문제예요. 정답률이 60%가 조금 안 됩니다. 그죠? 자, 문장의 구조 얘기하는 건데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아는 문장 그랬거든요. 그러면 관형사 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절인데 뭘 수식하는 겁니까? 체언을 수식하면 그러면 절 자체가 그죠? 관형어와 같은 역할을 해서 즉 관형어처럼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관형사절 혹은 관형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절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주어 서술어로 묶이는 하나의 문장이 전체 문장 속에서 하나의 성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절 중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절을 관형절 혹은 관형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체언 수식하는 요소를 찾아야겠네요. 그리고 체언 수식하는 요소가 뭐여야만 해요? 절이어야만 하는데 일단 1번에 체언 수식하는 게 뭐가 있나요? 가진. 그죠? 이게 뭘 꾸며요? 양념을 꾸미는데 가진 자체는 주술 관계를 보여주는 절이 아닙니다. 그죠? 가진 자체가 뭡니까? 그냥 골고루 갖춘이라는 의미의 관형사예요. 그래서 체언을 꾸미지만 얘는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이는 거기는 하지만 절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뭐가 있나요? 예쁜이 뭘 꾸밉니까? 꽃을 꾸미는데 이거는 절이에요, 아니에요? 절이에요. 그쵸, 절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되는 성분이 생략된 관형사절, 즉 뭡니까? 관계 관형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관형사절 같은 경우는 전체 문장 속에 들어가면서 중복되는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2번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꽃밭에는 빼고요. 원래 이 문장은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꽃이 활짝 피었다. 앞에 꽃밭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그런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꽃이 예쁘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뒤에 거 꾸미게 되니까 그렇죠. 꽃이 예쁜 꽃이 활짝 피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뭐가 겹치죠? 꽃이라는 성분이 겹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관형사절에 있는 이 꽃이를 뭐 한 겁니까?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쁜 꽃이 활짝 피었다로 나타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중복되는 성분이 생략된 관형사절 같은 경우에 파악을 할 때요. 이거 했었잖아요. 특히 이런 거죠. 다른 게 생략됐을 때는 문장 내에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이어지는 게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혼동될 건 없는데 주어 자체가 생략돼 버리면
주술 관계로 이어지는 게 표면적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파악하라고 했어요? 이를테면 특히 관형사절 나왔을 때 체언을 꾸미는 문장 내 관형어와 꾸밈을 받는 애가 둘이 무슨 관계를 형성하면,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형성하면 그때는 뭐가 생략된,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 관계 관형절이라고 해서 이런 거죠. 예쁜이 지금 꽃을 꾸미는데 꽃과 예쁜이라는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요? 꽃이 예쁘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원래는 꽃이 예쁜이라는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꽃이가 중복돼서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악하는 거 우리가 해봤었습니다.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시험에 이제 우리 다음 달에 또 하게 될 텐데, 착한 영수눈에 착한도 얘도 관형사절이에요. 왜 그렇죠? 착한이 뭘 꾸며요? 영수를 꾸미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돼요? 영수가 착하다 이렇게 되니까 영수가라는 주어가 생략되는 관형절, 관형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1번하고 비교해 보면 가진이 양념을 꾸미는데 양념이 같다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따라서 얘는 관형사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 기준 잡으면요, 3번과 4번도 충분히 걸어낼 수 있어요. 보세요. 뭘 꾸밉니까? 오렌이 가뭄을 꾸미는데, 그죠? 얘는 이 오렌 자체도 형태가 고정된 관형사기 때문에 가뭄이 오렌다, 오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뭐가 뭘 꾸밉니까? 연화문이 명을 꾸미는데 얘도 용언이 아니라 연화문 자체가 형태가 고정된 관형사예요. 그래서 명이 연함다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거든요. 따라서 이제 나머지는 지금 관형어와 꾸밈을 받는 체언 사이에 주술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충분히 이 중복되는 성분이 생략된 것에 대한 얘기도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파악하는 방법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19번 보시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1번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뭡니까? 관형형 체언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친구가 그곳을 방문했다. 이거 뒤에는 지금 관형형 체언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내 친구가 방문했던 곳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 맞겠죠. 근데 내 친구가 방문했다라는 것만으로는 관형형 체언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앞뒤 문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2번 보세요. 이 시는 토속적인 시어의 사용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이 문장 자체로 놓고 보면 토속적인 시어의 사용, 그 다음에 현장감 두 개를 하나의 목적으로 묶어서 뭐로 처리해주고 있어요? 높이고 있다라는 서술어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떨어져 있는 부분 보면 토속적인 시어의 사용을 높이고 있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도 구조 대응되게 이 시는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만 구조보다는 인과관계 면에서 그렇게 바꾸는 게 적절하겠죠. 이 상태 그대로 뒀을 때 왜 문제가 생기는가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두 개 묶어서 높이고 있다로 처리하고 있는데 토속적인 시어의 사용을 높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자, 사고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얘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그 일이 설령 실패했지만 실패도 성공의 과정이므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 왜 한국어, 국어에서 특정 부서는요, 특정 형태의 말과만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같은 경우는 실패했지만이 아니라 뭡니까?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구조와 호응을 하죠. 그 일이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므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매번 이런 범주에서 지금은 좀 이제 귀퉁이로 갔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도요, 그죠? 호응 관계를 거의 직관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결코나 별로나 절대로는요, 주로 뭐 형태와 호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않다, 그지? 부정의 형태와, 그죠? 호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부정의 의미를 지닌 말과 호응. 결코
그죠? 놀지 않겠다. 별로 나쁘지 않다. 그죠? 절대로 흡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요 세 개의 부사어는요, 부정의 의미를 지닌 서술어 아니면은 부정의 의미를 지닌 것과 호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웃었어요? 절대로 흡연하지 않겠다? 벌써 주변에서 내년에 금연할 생각 없냐고 자꾸 물어봐요. 함께 하자.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100만 원 빵 해서 먼저 저기 무너지는 사람이 100만 원. 일단 뭐 나는 할 의지도 없는데 뭐 제가 뭐 딴 취미 생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담배라도 피울래요, 그냥. 뭐 딴 거 제가 뭐 퇴폐 뭐 스러운 일을 해요, 뭐 도박을 해요, 뭘 해요. 그냥 끽해봐요. 그냥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 피우는 게 제 낙의 전부인데 어디 뭐 놀러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의사가 지난주에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의사가 당 끊으래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태는 아닌데 조금 수치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갑자기 수치가 왜 올라갔죠? 아직 뭐 약 먹거나 그럴 때는 아닌데 관리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요즘 뭐 드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배고플 때 치킨 먹고요. 치킨 뭐 다 먹죠. 그래서 또요. 그래서 회 좋은 거 드시네. 근데 회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에 바카스를 좀 많이 마셨어요. 수업 때 2시간마다 하나씩. 그래서 바카스 마시고 장거리 운전할 때 그 졸음 깨는 음료 그랬더니 그거 다 액상 과당이라고. 그래서 드시면 안 된다고. 일주일에 딱 2캔 정도 드시는 건 괜찮은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운전할 때 하루에 2캔 마시거든요. 중간에 너무 졸리니까 이러다가는 일하러 다니다가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졸음 깨는 음료 막 그런 것 막 타식스 이런 거 막 뭐죠? 몬스터 이런 거 막 마시는데 의사가 마시지 말라고. 지금은 괜찮은데 계속 이거 누적되면 손 못 대니까. 예. 그래가지고 근데 또 막상 그런 얘기 없을 때는 안 마시고 싶다가 그냥 거의 의무감에서 졸음 깨려고 마시다가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볼 때마다 야, 한 모금만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심리가 묘하죠? 그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막 당기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또 옆에서 선생님 한 분이 그걸 들어가지고 여기 간식 같은 거 나올 때 콜라도 주거든요. 그랬더니 제 책상에 콜라 딱 뺏어가면서 선생님 액상과당 안 되니까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그러는데 정말 서운하더라. 아니 한 모금씩 10시간에 걸쳐서 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콜라당 액상과당 드시면 안 되니까 뺏어가는데 아니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괜찮아지면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걸 콜라당 그렇게 뺏어. 그리고 애들한테 막 선생님 액상과당 끊기 챌린지 주겠다. 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애들도 와서 막 놀리고 학생들 와가지고 선생님 액상과당 끊기 챌린지 하죠. 누가 그래? 그러면서 선생님 이러면서 제 책상에 사탕 있는 거 다 가져가고 지내가 선생님 액상과당인지 모르겠는데 다 당이에요 이러면서 뺏어가고. 서럽습니다 진짜. 하지 말라니까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같은 거 보시고요. 자, 20번 보면 역시 보세요. 1번에 자연스러운 거 찾는 거고요. 날씨가 선선해지니 역시 책이 잘 읽힌다. 이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읽히다 같은 경우는요. 피동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사동사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셨다에는 사동이고요. 이거는 책이 잘 읽힌다는 그냥 피동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있는 거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1번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으로 읽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라고 했을 때 한번 잘 보세요. 요거는 주어부 서술부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죠? 뭐뭐 하는 것은 뭐뭇의 뭐다. 관형형 명사의부터도 뭐가 돼요? 관형형이잖아요. 그래서 관형형 명사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죠. 속독으로 읽는 것. 그렇죠. 속독 자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읽는다는 의미니까. 그러면 읽는다는 의미가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는 거예요. 순우리말과 한자를 겹쳐 쓰면서 의미 중복되는 경우들 종종 있죠. 그죠? 예, 그래 맞아요. 꽤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쓰죠. 그래서 2번을 고친다면 이렇게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 것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자와 순우리말이 함께 쓰였을 때 공무원 시험 계열에서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범주가 딱 요 말이었어요. 이건 우리 공부했죠. 이게 선택지로 나왔을 때 의미가 중복된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죠? 자, 실험 도구를 쓰이는 용도별로 구분했다라고 했을 때 흔히 우리가 입에 습관적으로 쓰이는 용도 그러니까 맞는 것 같지만 용도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쓰이는 곳 혹은 쓰이는 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이는 용도라고 하는 순간 쓰인다는 의미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한 거죠. 얘하고 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만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하나 한번 보죠.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데 잘 보면 우리 왜 찾다라는 말도요. 항상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누구를 책임자를 직접 찾기로 결정했다 해가지고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진 겁니다. 그죠? 찾다 같은 경우는요. 뭐뭐를 뭐뭇을 무엇을 해가지고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이거 이제 우린 익숙하죠. 뭐로 묶였어요? 과. 그럼 앞에 보니까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D도 어떻게 해요? 뭐뭇을 뭐뭐하는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뭡니까? 시화전의 진행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구조가 대등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고 진행하는 일에 이렇게 쓰거나 시화전의 홍보와 시화전의 홍보와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과 앞뒤의 구조를 대응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요거 일단 고, 와과 며로 이어지는 문장의 앞뒤의 구조가 대등해야 한다라는 것 지속적으로 나오고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봐 두시고요. 자, 15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5회. 언어 문제 조금 더 나오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15회 쪽입니다. 고쳐쓰기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그래도 이게 그냥 맞고 틀리고 구별하는 것보다는 고치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란히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쉬울 거예요. 자, 가보면 현재 우리 구청 조직도에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국, 복지국, 안전국, 보건소가 있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현재 때 뭐예요? 과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점 지적해주고 있죠. 있었다는 문맥상 시제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뭐로? 있다로 고쳐 쓴다 해가지고요. 1번은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 보니까 오늘은 우리 시청이 지향하는 누구나 행복한 땡땡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양 자체는 뭐예요? 어떤 일을 하지 말자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땡땡시는 우리 시청이 추구하는 바기 때문에 지양이 아니라 뭐로요? 지향으로 고쳐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지향과 지양의 의미 차이 같은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양은 하지 않는다는 거고 단순하게 지향은 추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봤더니요.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역 축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 보니까 지난달 수해로 인하는 준비 기간을 수식하는 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 그러니까 수해 때문에 기간이 짧아진 거니까 얘가 얘를 꾸미면 말이 안 되죠.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이 아니라 수해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아졌다는 게 적절하니까 그러면 3번처럼 고쳐서요.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역 축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라 보면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우리 납부는 받는다는 거예요? 낸다는 거예요? 낸다는 거죠. 그래서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는요.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4번에서 갑자기 그죠? 납부를 뭐로요? 수납으로 그러면 공과금을 기한 내 지정금융기관에 수납하지 않으면 이거는 받는다는 의미로 본다면 금융기관에 받는다 자체가 말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지 않으면 연체로 내는 거니까 납부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납부와 수납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접수, 그리고 환수와 환급, 그 다음에 매수와 매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한자이기 때문에 의미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죠. 문제 풀어 보셨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매수와 매도, 파는 게 뭐예요? 매도. 그죠? 사는 게 뭡니까? 매수.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하니까 잘 알겠다. 매수, 매도. 그죠? 그래서 다 익숙한 단어죠. 재미 좀 봤어요? 최근에? 네. 올라갔다. 저도 뭐 그냥 조금씩 하는데 나중을 위해서 올해 수익률 지금
개별 주식 안 하고 ETF로 쭉 꾸준히 돌렸는데 22% 정도 수익 나왔습니다. 올해 좀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다고 제가 뭐 확 팔고 이런 건 아니고 어차피 저 죽고 난 다음에 애한테 물려줄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오르는 순간 비상금으로 쟁여놓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제가 그거 써봐야 뭐 하겠어요. 필요한 거 다 있는데 뭐 그죠? 밥 세끼 먹으면 됐지. 집에서 보진 않겠지? 이거 내 전문적으로 편집도 못 하는데 그죠? 이렇게 집에서 ETF 넣은 거 어떻게 됐어? 묻지 마. 미안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싱글싱글 이럴 게 아니죠. 자, 이러기만 해봐.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문제 각도가 좀 재미있어요. 보세요. 중의성이 발생한 원인? 아니, 중의성이 뭔지는 알겠는데 중의성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이게 뭐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왜 중의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어휘적 중의성. 그다음에 뭐 문장 성문들 간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구조적 중의성. 그다음에 작용력 중의성. 다른 말로 영향권 중의성이라고 해서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가 달라져서 생기는 중의성을 작용력 중의성, 영향권 중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언어 했을 때 중의성 부분 다룰 때요. 거기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는 했었습니다. 시간 간격이 좀 있고 매번 나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어휘적 중의성은 뭐겠어요? 이를테면 그렇죠. 동음이어라든가 다이어. 그러니까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걸 어휘적 중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번까지 보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식사 후기 때문에 한번 가보죠. 아버지께 꼭 차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문제가 돼요? 그죠? 이 차가 마시는 차인지 자동차인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의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어휘적 중의성이 되는 거고요. 그죠? 어휘적 중의성. 아들, 딸이 꼭 차를 사드린다고 하고서는 막 그 커피 같은 거 사오고 그러면 정말, 그죠? 자동차인지 명확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니은의 철수는 아름다운 하늘의 구름. 뭐가 되죠? 아름다운이 하늘을 꾸밀 수도 있고, 구름을 꾸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장 성문들 간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면 철수는 아내보다 딸을 더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얘도 잘 보세요. 이게 철수와 아내 자체를 비교하는 건지 아내와 딸을 비교하는 건지 불명확해요. 뭐냐면 철수가 딸을 좋아하는 정도와 아내가 딸을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아내와 딸 자체를 놓고 둘 중에 누굴 더 좋아하는 건지 그게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요. 구조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구조적 중의성이라고 해요. 문장 성문들 간의 비교 대상이 정확히 뭔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 이를테면 철수는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딸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와 딸 자체를 비교하는 거고 철수는 아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딸을 사랑한다 그러면 딸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을도 니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잘생긴 영수의 동생 그러면 잘생긴이 영수를 꾸밀 수도 있고 동생을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무슨 중의성이에요? 구조적 중의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그것이 정말 사과냐? 라고 했을 때 그죠? 그렇죠. 어휘적 중의성이죠. 이게 과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과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사과냐라고 했을 때 얘도요. 사과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휘적 중의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비읍은 재밌는 게 영희는 어제 빨간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라는 무슨 표현? 부정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부정되는 대상이 그죠? 영희 말고 다른 사람인지 어제가 아니라 다른 날인지 모자 말고 다른 건지 학교 말고 다른 장소인지 부정의 범주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중의성? 작용력 중의성. 주로 작용력 중의성은요. 지금 비읍처럼 부정 표현에서 부정하는 범주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거나 이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수량 표현에서 그 수량이 미치는 범주가 불명확하거나 우리 왜 요거요. 우리 예전에 교재에서 했던 건데
포수 3명이 사슴 1마리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사슴 1마리라는 이 수량이 포수 3명 합쳐서 얘기하는 건지 각각 1마리인지가 불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 표현이나 수량 표현을 통해서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가 다양하게 해석되는 걸 우리가 무슨 중의성, 작용력 중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눠보면 그죠? 지금 기역과 미음이 무슨 중의성이요? 어휘적 중의성. 그 다음에 니은 그리고 디귿, 리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구조적인 중의성. 그죠? 다 맞나? 그 다음에 비읍 혼자 뭐가 돼요? 작용력 중의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역, 미음 짝 잡거나 니은, 디귿, 리을 중에 2개 짝 잡으면 끝나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학교 문법의 범주에서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중의성이 발생한 원인이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요. 크게 이렇게 3가지 범주가 있다는 거 떠올리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런 게 문제로 나오면 제시문으로 중의성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설명도 주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미리 정돈해 주면 좋겠죠. 자, 10분 정도 잠 좀 깨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좀 쉬세요. 네.